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방에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원래는 경기가 끝나고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매일 리뷰를 하다 보면은 저조차도 좀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운전을 조금 하고 왔습니다. 한 50km 정도 와가지고 휴게소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왜냐면 어제 이제 노시환 선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나가지고 새벽까지 조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범인을 찾고 뭐 못하려고 못하는 선수가 없을 텐데 뭐 그랬던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 범인을 안 찾고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뭘 못했고 이렇게 해서 졌고 누가 잘못해서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최근의 경기들이 조금 흐름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뭐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은 누가 봐도 폰세 선수를 땡겼었어요. 지난 등판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폰세였는데 18개의 탈삼진을 잡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투구수가 무려 113개였거든요. 네, 오늘 4일 휴식 후에 등판을 했습니다. 4일 휴식 후에 등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KBO 리그에서 화요일에 등판하는 투수는 일요일에 등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113구를 던진 투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거의 뭐 노히터 퍼포먼스 가까운 피칭을 했었기 때문에 폰세 선수를 이렇게 땡겨 쓰는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코칭 스태프가 조금 뭔가에 쫓기고 있고 지금의 흐름을 끊어줘야 된다. 폰세에게 조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폰세가 나오는 경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경기 같은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기는 힘들다. 그런 퍼포먼스를 매일 보여주는 투수는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오늘 폰세가 조금 이제 페스티벌 9위가 뭐 낮아지거나 안 좋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닝도 많이 소화를 할 수가 없었고 뭐 그랬죠. 뭐 사실 폰세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전혀 폰세는 잘못한 부분이 없었고 뒤에 나온 뭐 리드를 지키지 못했던 김종수 선수라든지 뭐 이런 불펜 투수들을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김종수도 경기가 매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등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김종수 선수는 뭐 리그를 호령하는 불펜 투수가 아니에요. 이 정도 레벨의 선수죠. 두세 경기 나오면은 실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불펜 투수 누구를 범인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하기가 힘들고 모든 이 상황들은 이런 어떤 조급한 운영 속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막판에 이원석 선수가 루킹 삼진을 당하고 그 NC 울산구장이죠.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리고 이제 9회 마지막에 하주석 선수가 떨어지는 공에 삼진 당하고 캐스터가 떨어지는 공에 삼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이원석 선수, 하주석 선수를 우리가 뭐 욕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이 선수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원석 선수는 원래 선구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고 하주석 선수는 커리어 내내 떨어지는 공이 약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절망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쉬운 부분은 이 선수들은 원래 그랬고 다만 이 선수들을 대체하기가 지금 힘들다. 그렇지만 기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는 해요. 여전히 최인호 선수가 안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선수를 조금 빠른 타이밍에 내는 부분, 그리고 최재훈 선수를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물론 최재훈에 대한 체력 안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은 뒤에 나오는 선수의 공격 퀄리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를 짜내기가 힘들어진다는 점. 대주자를 기용해서 성공을 하면 너무 좋지만 그 선수들의 공격 어떤 레벨이 능력치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뒤에 나오는 선수들의 공격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걸로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얻었기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콜업된 선수가 결국은 김도빈, 김인환 두 선수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인환 선수가 이제 수술하고 2군에서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는 별로 없어요. OPS도 2군에서 0.7대예요. 김도빈 선수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김인환이 아니라 이 선수를 올려야 됩니다, 김도빈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종혁 선수를 올려야 됩니다 라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감독님과 어떤 1군 코칭 스태프들의 상의를 통해서 나오는 일이겠죠. 근데 적어도 2군에서의 기록지가 김인환, 김도빈보다 좋은 선수들은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슬롬슬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2군 코칭 스태프와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2군에서 이 선수들을 추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군에서 별로 좋지 못한 선수들인데 김인환, 김도빈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2군에서 올리는 선수들을 보면 유로결, 이상혁, 이태양 선수는 그렇다 치고 원래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을 권광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거 보면 2군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지금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문 감독님께는. 그래서 이게 자칫 2군 코칭 스태프와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되고, 나는 그냥 내가 봤던 선수들, 내가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들 우선적으로 콜업을 해서 쓰겠다라면 저는 이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저의 기우이길 바라고, 부디 2군 코칭 스태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군 하나이글스 퓨처스리그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잘하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1군에 올라온다기로서니 무조건 잘한다라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2군에서 잘했던 2군 여포들 정말 오랫동안 저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콜업하는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낙담을 하시고, 나 이제 올해 야구 끝났다, 하나이글스 야구는 그냥 끝났다, 꼬라박고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즌 시작했을 때 4승 10패로 시작을 했었고 꼴찌부터 시작을 했었고 다시금 또 좋은 흐름이 왔었던 하나이글스이기 때문에 야구는 모른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야구 이렇게 2주 구간 동안 꼬라박는다고 해서 그 시즌 망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나마 그래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3연전에서 루징을 하는 동안, 그리고 SSG와의 시리즈에서도 투수들은 여전히 버텨주고 있어요. 이번 NC와의 시리즈 3경기에서 우리 9점밖에 안 줬잖아요. 10점 줬네요. 10점, 사실 3.3 실점이니까 타자들만 조금 페이스가 올라가 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우리 타자들의 어떤 컨디션이 올라간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결국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투수들이 버티다 보면 다시금 기회는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도 굉장히 걱정되는 건 내일부터 롯데자이언츠와의 3연전인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선발 매치업은 밀립니다. 박세용 대 라이언 와이스인데 사실 이번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박세용이 더 좋은 투수고, 류현진 대 터커 데이비슨인데 역시나 이번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터커 데이비슨은 리그 전체 1선발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롯데자이언츠 타선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장난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리그에서 가장 삼진을 안 당하는 팀이고, 인플레이 타구의 안타 비율이 BABIP가 가장 높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규격 외의 팀입니다. 그러니까 타격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꼬라박고 이런 성질의 팀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줄 텐데 심히 걱정은 되지만 아무튼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착잡한 심정 속에 있는데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야구를 봐야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